오늘 M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부터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장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투디코온에서 보고서를 또 하나 내놨는데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재설정하고 목표 주가도 374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최근 이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러한 뭐 증권사라든지 이 월가 분위기를 보면요. 그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긍정하는 이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테슬라가 그 CEO 보상안, 머스크 CEO 보상안에 대한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사회가 제시한 목표치가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의 전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성장 경로에 대한 확신이 커졌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보상안은 여러분 오늘 M7 통해서 그리고 테슬라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시기까지 테슬라의 시가총액 목표치라든지 달성을 했을 때 머스크 CEO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안을 의미를 하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목표치라든지 시가총액 목표치라든지 결국 그렇게 테슬라가 주가의 흐름, 성장의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업의 그 사업적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기적인 성장 경로가 확신이 들었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높여 잡은 것이죠. 이러한 전망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기사로는 이 제목으로 달아놓고 왔는데요. 그 레오 14세 우리 피디님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종교 없으세요? 저도 종교는 없는데 요 레오 14세 교황님이 그 지금 머스크 CEO의 그 보상안 최근에 좀 작심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비단 이렇게 한 사람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숫자가 무시무시하잖아요. 1조 달러. 최근에 보니까 이 머스크가 1조 달러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60년 전에는 이 CEO들이 불과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4배에서 6배 수준 받았는데 최근의 수치를 보면 이제는 평균 노동자들의 600배를 CEO들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곳에서는 인간 삶의 더 고귀한 의미를 상실한 게 이러한 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결국 이 빈부의 양극화, 빈부 격차를 가속화하는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한탄스러운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머스크의 지금 보상안을 놓고 또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머스크의 모습, 그리고 테슬라 이사회의 이 결정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발표가 되고 이달 초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AI 내용인데요. XAI가 최근에 직원 500명에 대해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해요. 미국 경제매체 통해서 보도가 전해졌는데 500명이 전체 총 인원이 1,50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3분의 1가량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급여를 받게 되기는 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이 500명은 해고 통보 받은 시점부터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은 차단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해고 대상이요. 그 그록 있죠. XAI의 챗봇 그록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주석팀이라고 합니다. XAI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는 일이 어떤 거였냐면 원시 데이터를 맥락화하고 분류를 해서 그록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첫걸음을 하는 그 도움을 주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 조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말인즉슨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나 라벨링 이런 직원들은 오히려 줄이고 뭐 법률이라든지 의학
뭐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가르치는 전문 AI 교사를 늘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 이슈를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기술 구현과 구성에는 XAI가 자신감을 가졌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전문화된 내용을 상세히 다룰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는 측면에서의 분야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고 통보에 관련해서 XAI가 이제 논평을 요구받으니까 전문 AI 교사팀을 즉시 10배 확대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뭐 법률이라든지 의학 이런 특정 분야,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뭐 금융, 의학, 안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와 애플 소식 묶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을 하죠. 여기에 여러 CEO들이 동반해서 가는데 젠슨 CEO도 간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샘 올트먼도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이 영국 방문 기간 동안 이 젠슨 CEO랑 샘 올트먼 CEO가 수십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현지 데이터 센터 업체 Nscale 글로벌 홀딩스랑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중동 쪽,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그 수십만 개 AI 칩 공급 계약을 그쪽 국가들이랑 따낸 바가 있죠. 그 일환으로 읽히면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이번에도 이러한 큰 규모의 프로젝트 투자 계획 성사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소식 이렇게 알아봤고, 제가 요거 영상을 안 켜고 얘기를 했네요. 지금 켜드릴게요. 네, 오픈 AI 때는 잊지 말아야지. 유튜브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들어와 주셔서 풍풍님과 림님에 이어서 은님도 와주셨고요. 영주님도 와주셨네요.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은님께서는 최근 테슬라 상승률이 좋네요. 시원하게 $400 바로 뚫어버리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최근 금요일장에서 7%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렇죠. 지금 $400까지 이제 근접한 $395 정도 나왔고 이제 이것을 이제 기본값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테슬라 살펴드린 내용과 같이 좀 흐름 동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 소식까지 알아봤고 애플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정말 AI 아이폰 17 얼마 전에 지난주에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은 애플 아이폰 17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것은 그 IT 유튜버랑 이섭이라는 사람이랑 팀쿡 CEO가 인터뷰를 한 게 또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영상 내용을 좀 봤는데 엄청 주목할 만한 내용은 크게 없었어요. 그냥 뭐 한국 시장 주시하고 있다 정도랄까요? 근데 정말 최근에 보면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뭐 최근뿐만이 아니죠. 근 몇 년 보면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그게 또 심지어 그때 이번 대선 말고 이번 거리선거 때 말고 지난 대선 기점으로 대선 주자들이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그때 기점으로도 막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매체만큼이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아이폰 17 모양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애플이 딱 그 아이폰 판매에 조금 부진하다 싶을 때부터 한국을 1차 출시국에 넣었었죠. 옛날에 한창 잘 나갈 때는 중국 쪽에서 그리고 삼성 쪽에서 뭔가 이렇게 비교되지 않을 때에는 1차 출시국에 한국을 넣어주지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뭐 최근에 조금은 기세가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때부터 이제 몇 시리즈 전부터 그랬죠. 넣고는 있는데 이번에 에어팟 프로도 실시간 통역되는 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고 저도 좀 주시를 했는데 그게 또 한국어 번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영주님께서 심택 매도하셨다고 12% 수익. 영주님 축하드립니다. 예, 주식 매도한다고 늦으셨다고. 일단 익절 축하드리고 예. 자, 애플 진짜 볼게요. 수다가 길어졌어요. 아무튼 애플 AI 전략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온 건데요. 뭐 고위 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 인력들 이탈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요. 근데 애플뿐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무슨 순환매처럼 순환을 하더라고요. 주요 인물들이. 이번에는 또 애플의 최고의 AI 임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다음 달에 회사를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올해 초까지 이 음성비서 시리 총괄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시리의 시리 AI 인텔리전스 탑재가 좀 업그레이드가 늦어지면서 시리 담당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물러나고 나서 AI 기반 웹 검색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애플에서는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와 이어서 오픈 AI 소식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떠났던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오픈 AI에서 구글 거쳐서 오픈 AI 들어왔었던 연구원 한 사람이 또 텐센트 쪽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텐센트 가서 다양한 서비스에 AI 접목하는 임무를 맡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칭화대 졸업하고 프리스턴에서 뭐 20대에 벌써 컴퓨터 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구글 거쳐서 이제 오픈 AI에서 작년 6월부터 일을 했었는데 결국 텐센트 쪽으로 간다라는 이렇게 소식, 애플의 임원 이탈 소식과 함께 같이 이어서 알아봤고요. 일단 오픈 AI 관련해서는 가장 주요하게 볼 게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익 배분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날까. 구체 그 숫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픈 AI가 이 MS랑 수익 배분 비율을 현재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디인포메이션 보도 내용에 따른 건데요. 기존에 20%였어요. MS랑 그 수익 배분 비율을 가진 게. 그런데 2030년까지 8%,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축소를 하는 거죠. 지금 오픈 AI가 MS로부터 어쩔 수 없이 2019년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익 배분 비율을 높게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MS의 컴퓨팅 인프라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오픈 AI가 앞서 이제 살펴보셨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구글이나 코어이브 이쪽이란 다른 클라우드 업체 인프라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S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MS한테 의존도를 줄이면 이 수익 배분도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으로 기존의 20%였던 수준을 8%까지 2030년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협상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좀 확실치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 추산에 8% 수익 배분에 따른다면 오픈 AI가 30년까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MS의 그 수익 구조는 조금 더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M7 소식까지 살펴드렸습니다.